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법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할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들, 법률론이 있고 사실론이 있다는 거 우리 배웠죠. 자, 법률론은 뭐냐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도 했고 그 다음에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도 다 충족한 겁니다. 반면에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한 거야. 근데 뭐는 안 했어?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안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률론주의이기 때문에 자, 법률혼이야말로 민법상 이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 사실혼은 일정 부분 권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 여부는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 결혼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결혼식은 하든 안 하든 뭐 결혼식을 전통 혼례를 하든 아니면 웨딩 드레스 입고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혼인신고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자, 혼인신고.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거는 안 중요해. 자,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법률혼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과 을은 법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법률혼이야. 법률혼. 자,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는 아들 A가 있다. 자, 병은 정과 결혼식은 했어.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야. 근데 뭐 안 했습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대요. 그러면 사실상 부부이긴 하지만 얘는 법률혼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과 정 사이에는 딸 B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은 그 법률혼 관계고요. 병과 정은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자, 법률혼과 이제 사실혼이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법률혼, 사실혼입니다. 자, 법률혼은 민법상 모든 권리를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일정 부분 권리를 다 못 받습니다. 법률혼에 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혼 같은 경우에 법률혼과 달리 여러분들 중요하죠? 자, 상속. 남편이 죽었다. 상속 못 받습니다. 남편의 재산 상속 못 받습니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족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장모님, 장인어른 안 되고요. 법적으로 시부모님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법률혼처럼 되는 게 있긴 있는데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가 뭐라 돼?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 공동생활비, 뭐 예를 들면 교육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음식 사 먹는 비 이런 거는 일상가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서로 돈 대신 쓸 수 있다고 했지.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이런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 분할, 뭐 위자료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뭐 부양의 의무, 뭐
서로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속 안 되고요. 친족 관계도 없습니다. 발생이 안 됩니다. 상속과 친족 관계 이거 다 하려면 법률은 혼인신고를 해야 돼.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 자, 그럼 볼게요. 1번 A. A는 이제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A는 갑과 을의 혼인 외 출생자이다.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한테서 태어난 출생자죠. 그래서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병과 정은 상호 부양의 의무를 지닌다. 자, 여러분들 비록 사실혼이지만 부양의 의무는 진다고 했습니다. 서로 상호 부양의 의무는 진다. 3번 병이 사망할 경우 정은 상속권을 가진다. 자, 병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아내인 정, 만약에 이 둘 사이가 법률혼 관계였다면 상속권이 있겠지. 그것도 상속 1순위야. 자, 하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배우자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의 혼인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니죠. 갖췄죠. 혼인신고 했죠. 네. 그 다음 5번 병과 정이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병과 정은 지금 법률상 혼인한 관계가 아니야. 사실혼일 뿐이야. 사실혼은 여러분들 뭐 따로 이혼 절차 밟을 필요 없습니다. 헤어질 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바로 혼인신고 안 하고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한번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면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초창기에 좀 잘 안 맞으면 많이 헤어지잖아. 그때 헤어지기 힘들어. 이혼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안 했으면 헤어질 때 별다른 절차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표는 이혼의 유형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혼입니다. 여러분들 이혼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협의이혼.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뭐냐면 남자 여자 둘 다 합의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협의상 이혼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재판 이런 거 거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정법원 가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혼신고야. 이혼신고. 여러분들 마치 출생신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죠. 숙려기간, 생각할 시간.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거야. 이게 충동적으로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혼 숙려기간.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주고요.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이 끝나면 이제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서, 아까 우리 이거 신고했었죠?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다가 제출하면은 그걸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이혼된 겁니다. 자, 근데 협의혼은 이런데 재판상 이혼은 뭡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됐어. 한쪽은 뭐 이혼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이혼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 됐어. 그래서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내가 여러분들 필기했을 건데 내가 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바람 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가 이제 버려뒀다 이 말이거든. 근데 악의로 이 말은 뭐냐면 고의로, 배우자가 고의로 한쪽을 유기한 때, 버렸을 때.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몇 년?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평생 기다리면서 살 수 없잖아. 비행기 사고 나서 실종된 사람을. 그치? 그다음 여섯 번째, 기타 사유. 이거는 이제 우리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가? B가 얘네. 그러니까 뭡니까? B가 뭐겠어요? 재판상 이혼이네요. 그러면 A가 뭐겠어? 자동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쌍방의 의사합치가 필요한가? 네, A가 협의 이혼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 생각할 시간 두는 거는 A죠. A. B는 아니죠. 근데 봐봐, 가에 들어갈 질문이니까 둘 다 예 해야 돼. 둘 다 예. 근데 이거는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가? 이거는 뭡니까? 예, 협의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 그 다음에 사실혼 부부가 이용하는 유형인가? 사실혼 부부는 둘 다 필요 없죠? 예, 따로 절차 없습니다.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혼 신고서 접수하는 거는 협의 이혼이죠. 가정법원에다가.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가? 이것도 협의 이혼이네.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재산 분할하는 거는 협의혼이든 아니면 재판상 이혼이든 둘이 갈라지면 재산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둘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일 것 같아. 5번 맞죠? 네. 자, 그 다음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오. 자, 뭘까요? 읽어보세요. 자, 부모는 이것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녀, 성인 아니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걸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 여러분 들어봤죠? 뭐 친권이 있냐, 친권이 누구한테 갔느냐, 뭐 그런 거지. 친권입니다. 친권.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친 이것은 친권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 법률행위에 동의되리, 거소지정, 거소는 뭐냐면 사는 곳, 그다음 징계, 부모가 자식한테 또 혼낼 수 있죠. 징계 등을 들 수 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성격도 강하다. 그러니까 권리이자 의무이다. 친권은 자녀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해야 하며 자녀를 학대하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친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친권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애는 초등학교 안 보내겠다. 이런 거는 이제 권리 남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편께서 주식에 투자한다며 저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부인께서 대신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갔나 봐. 근데 안 갚아.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못 찾았어. 그래서 부인한테 대신 갚으래. 자, 떼떼떼땡. 따라서 저는 2천만 원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편이 주식 투자한 거는 남편 지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거지. 그치?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게 아니죠. 만약에 일상 가사와 관련된 돈이면 부부가 공동으로 갚을 책임이 있어. 교육비라던가 아니면은 뭐 생활비라던가 이런 거.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자식 교육에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여자가, 아내가 자식 학원 많이 보내려고 남편 벤츠 팔아가지고 이제 자식 교육비에다가 썼는데 이거 남편이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이거는 일상 가사와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근데 이 경우는 봐봐. 남편이 지가 마음대로 주식한 거지. 이거는 와이프가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주식 투자를 위한 금전 차용은 일상 가사와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남편의 빚 2천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남편이 김장한다면서 우리 가게에서 배추를 50만원치 사갔습니다. 근데 아직 안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대신 갚아주세요. 이거는 되겠죠. 예. 이건 일상 과사와 관련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50만원치 김치 담으면 안 되겠죠. 너무 많죠. 다 못 먹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거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떨어졌는데, 친양자제도 기억납니까? 친양자제도. 그냥 양자랑 다르다고 했죠? 친양자제도와 그냥 양자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친양자제도는 그냥 양자제도와 달리 원래 부모와의 관계가 아예 끊겨버려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입양하러 가잖아? 입양하러 가서 이 아이를 내가 만약에 입양했는데 친양자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허락받아갖고 입양했다. 그러면 얘 원래 버렸던 부모 있지, 그거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일반 양자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양자제도는 원래 부모와의 관계가 소멸이 안 되거든요. 배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이 새로 입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을과 병은 옛날 부모네. A의 옛날 부모네. 그러니까 A의 옛날 부부인 을과 병은 A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이제 있나 없나? 없어. 자, 기억. 병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된다. 옛날 부모와의 관계가 끊겼는데 어떻게 상속받겠어요? 못 받죠? 기억 땡. 니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새로운 부모가 됐으니까. 디귿 갑과 을의 혼인의 출생자로 간주한다. 아닙니다.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피가 섞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친양자로 입양해버리면 마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해줍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친양자 제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갑과 을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 완전히 이게 옛날 부모와의 관계 끊겼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아빠의 성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답은 뭐였어? 그쵸? 니은 리을이겠네. 답 4번이겠네. 그쵸? 예.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제도. 자,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